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AI 목소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 영상입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요즘 들어 내가 나같지 않다거나 세상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낯설게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과도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이나 일시적인 피로감 정도로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어딘가 떠나 있는 듯한 이 분리감이 사실은 우리 무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아주 오래된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민석가명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보호막, 2인칭의 깊은 뿌리를 찾아 떠난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사례에 앞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증상의 일반적인 치료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2인칭은 내담자에게 나만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극심한 공포를 주기 때문에 현재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안심의 첫걸음이 됩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2인칭 자체를 없애는 특효약이 있다기보다는 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기저 요인인 불안과 우울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약물을 통해 전반적인 기분을 안정시키거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사용하여 뇌의 과도한 각성 상태를 낮추는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불길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급한 불, 즉 극심한 불안을 끄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약물은 증상의 강도를 낮춰줄 수는 있지만 그 불안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뿌리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심리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2인칭을 겪는 분들은 이러다 내가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는 파국적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이 증상이 뇌의 일시적인 방어 작용일 뿐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그라운딩 기법을 통해 붕 뜬 정신을 현실로 데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얼음을 만지거나 강한 향기를 맡게 하여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민성님의 경우처럼 머리로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약을 먹어봐도 마음 깊은 곳의 유리벽이 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의식 깊은 곳, 논리가 닿지 않는 감정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화가 나는 상황이 닥쳐도 제 마음은 그냥 0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울며 소리칠 때도 저는 제가 그 장면을 TV로 보고 있는 제3자 같았어요. 괴물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민성님은 30대 중반에 성공한 개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상을 차분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분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2인칭이라는 병명을 찾아보았고 뇌과학 서적도 읽어보았지만 머리로 이해할수록 가슴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 같아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책감조차 희미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상담 초반 민성님은 전형적인 사고형 내담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감정을 물으면 그는 끊임없이 생각과 분석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한데 이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 거겠죠? 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분석을 막는 대신 그 분석하려는 태도 자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민성님, 그동안 그 이성적인 분석력이 민성님을 아주 잘 지켜주었던 것 같네요. 감정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머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말에 민성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한 신뢰관계 속에서 그가 그토록 느끼기를 거부했던 감정의 근원을 찾아 최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멍하고 감각이 없는 느낌, 이 느낌을 처음 느꼈던 혹은 이 느낌이 필요했던 가장 오래된 순간으로 가봅니다. 민성님의 무의식은 놀랍게도 출생 이유가 아닌 어머니의 뱃속 태아기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간 민성님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잡고 있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요. 쿵쿵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엄마의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엄마가 울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곳은 안전해야 할 자궁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민성님의 아버지는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였고 도박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과 폭언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잦은 외도까지 겹쳐 어머니는 매일 밤 절망과 공포 속에 오열했습니다. 정신신경 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임산부의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자궁 안에서 태아가 할 수 있는 생존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감각 차단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공포를 다 느끼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위치를 끕니다. 탯줄을 통해 들어오는 엄마의 감정을 차단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 아무것도 안 느끼는 척. 그래야 제가 사니까요. 상담사인 저는 그 순간 깊은 연민과 함께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대 민성님을 괴롭히던 그 2인증과 무감각은 사실. 연약한 태아가 그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만들어낸 생존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즉, 증상의 긍정적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로부터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민성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민성님,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생명이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보세요. 그 무감각함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첫 회기를 마치고 미래를 상상해 보았을 때 민성님은 여전히 멍한 느낌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증상을 적이 아닌 나를 지켜준 고마운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태아기 시절의 기억과 감정을 EFT와 파트, 대화 기법으로 다루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성님의 이성적 자아가 끊임없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님, 이게 정말 제 기억일까요?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닐까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건 알지만 태아가 그걸 기억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의 의심을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의심 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읽어주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민성님의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건 진짜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감정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는 감각을 차단한 태아 파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파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험해. 아빠가 소리 지르잖아. 느끼면 다쳐. 민성님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까봐 떨었던 공포를 EFT로 두드리며 하나씩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민성님은 상담과 상담 사이에 제가 알려드린 EFT 감정 노트를 매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말이 없다고 했지만 점차 오늘은 상사가 소리를 질렀을 때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다며 신체 감각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사회기쯤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태아기의 장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고함을 치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감각을 차단했을 민성님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민성님이 상상 속에서 그 태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넌 뱃속에 있지 않아. 넌 어른이 되었고 저 남자는 너를 해칠 수 없어. 이제 그 스위치를 켜도 안전해. 그 순간 민성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슬프고 아빠가 미워서 화가 나요. 그것은 그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유리벽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분석하지 않았고 그저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과 분노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감정이 해소되자 그 자리에 놀라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지막 5회기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를 점검했습니다. 1년 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느껴져요. 불편하지만 제가 제 몸 안에 단단히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민성님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감정과 신체 반응은 완전히 0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피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후채면 암시를 선물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감정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제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정을 흘려보낼 것이며 그 어떤 감정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느낌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상담을 마치며 민성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고통도 기쁨도 다 제 것이니까요. 이 인증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 병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왔던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성님이 그랬듯 그 신호의 긍정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얼어붙었던 마음은 다시 녹아내려 삶의 온기를 되찾게 됩니다. 지금 혹시 세상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유리벽을 걷어내고 생생한 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